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디지털 콘텐츠 매니징 에디터 백강용입니다. 오늘도 백강용의 이슈백을 진행하기 위해서 박선미 부장, 이경호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 주제는?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올림픽 때 벌어졌던 황당한 실수들을 한번 모아볼까 합니다. 네. 그 실수들이라고 하면 그냥 실수라고 하면 사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통 실수라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축제다 보니까 세계적인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세계적인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일단 가장 많이 그 회자됐던 얘기 중에 하나는 개막식 때 그 206개국 선수단이 85척의 배를 타고 이제 개막식 때 입장을 했잖아요. 그 개막식 장면 자체가 경기장 밖에서 치러지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장면인데 한국이 48번째로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장내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해서 한 차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배에 선수단이 들고 있는 그 배에 설치된 깃발에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깃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IOC 주간 방송사인 그 올림픽 방송 서비스 OBS의 실수로 장내 아나운서가 이거를 그냥 큰 그 생각 없이 이제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153번째로 진짜 북한이 나왔어요. 이때도 똑같이 소개를 했어요. 피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라서 네.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헷갈리기가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남과 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또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리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 헷갈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국가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IOC가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뜻 전했고 그 토마스 바우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했죠. 네. 근데 리허설을 했을 텐데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국가명에 사실은 피플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옛날 과거 뭐 CCCP 소련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그래서 데모크라시 들어가는 거 뭐 리퍼블릭까지는 이해는 가는데 네. 사실은 피플이라는 거는 국가명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가장 사실 구분하기 쉬운 게 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한국식 사고방식이라면 또 그렇지만 북한은 또 노스코리아를 또 이제 공식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탁구 혼합복식 그때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한번 해프닝이 있었는데 조직위원회 측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진행자가 북한 리정식 김금용 조를 소개하면서 노스코리아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 관계자들이 굉장히 반색하면서 정확한 국명을 써달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 DPR 약자죠. DPR 코리아라고 써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좀 공식 기자회견이 지연됐다가 열렸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해프닝이 많아요. 지금 올림픽이 그 시작되고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해프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 딴 오상욱 선수도 네. 그 표기가 이제 오상욱이니까 욱이 UK잖아요. 영어 명을 이제 K하고 U로 바꿔서 오상구라고 잘못 인스타그램에다가 써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사실 이건 단순 실수로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오상욱 선수가 워낙 꽃미남 펜싱 선수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지다 인기죠. 보니까 네. 댓글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바로 잡아주고 또 와글와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중을 좀 이렇게 뽑아보면요. 아까 전에 그 국가명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기, 그리고 국가, 이런 것들이 좀 자주 하는 실수인데, 그, 최근에 호주에서 그 주요 메이저 뉴스죠. 메이저 뉴스에서 그 파리올림픽 메달 순위를 소개하면서 한국 태극기를 중국 오성홍기로 이제 잘못 표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시아니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잘 모르니까 배치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와 비슷한 좀 실수를 뽑아보자면 올림픽에서 이제 공식 메달 집계 차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 순위를 소개하면서 태극기가 아닌 남아공 국기를 잘못
써서 빈축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IOC가 공식 SNS에서 태권도 관련 영상을 올렸다가 태권도를 유도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봐봤거든요, SNS를.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태권도복을 입고 발차기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태권도복이랑 유도복이랑 뭐 색깔적인 측면에서 뭐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복이. 근데 사실 태권도랑 유도랑 굉장히 다른 경기고, 공식 종목으로도 채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그게 볼 때 네. 제가 보니까 해시태그를 주도라고 단 거예요. 맞아요. JUDO라고 단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국기와 일본의 국가 스포츠라는 또 특색이 있어서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냥 해시태그를 예컨대 태권도, 가라테, 주도 이렇게 다양하게 썼으면 뭐 그 중에 하나의 그렇죠. 이제를 다양한 이제 그 무술이라든가 격기 그거를 소개한다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그냥 주도라고만 써놔가지고 좀 미흡한 거죠. 누가 봐도 실수가 뽀록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한국 이름 가지고도 이제 실수가 나왔고, 뭐 국기도 실수가 나왔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이 올림픽 실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굉장히 좀 불만을 표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또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저런 거 가지고 실수를 하냐, 그러니까 저런 실수를 가지고 왜 저렇게 뭐라고 하냐, 뭐 인간이 하는 건데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그 언론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림픽 실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기사화한 적이 있는데, 댓글들이 그걸 중국이요? 네네. 다름 아닌 중국이. 중국하고 한국 붙으면 댓글이 요란하죠. 예. 중국 이제 네티즌들이 뭐 이런 실수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조롱과 약간 그런 것들을 섞어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차별이냐 실수냐. 그러니까 정말 단순 실수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뭔가에 색깔이 껴서 그 색깔이 껴서 차별을 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난스럽게 반응한 거냐 아니면 정당한이냐, 또 요거 정당항의 사이에서 또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당한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좀 간혹 실수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아르헨티나 수영 선수가 이제 경기하기 위해서 입장할 때 뒤에 스크린에 화면이 떴는데,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중국 오성홍기가 나왔다고 해요. 중국 선수들이 워낙 많은 경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오성홍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데이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나왔죠. 그래서 그 수영 선수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뒤에 화면을 보고서 되게 어처구니 없이 웃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농구 예선전에서도요, 실수가 있었어요. 남수단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수단 국가가 나와가지고 한 1분 정도 노래가 나왔다가 분위기가 쎄해지고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고 이러니까 국가가 중단되고 다시 이제 제대로 원래 나라에 맞는 국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뭐 튀르키예 국기를 SNS에다가 올렸는데 소개를 할 때는 튀니지 팀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와 관련 없는 실수들은 그냥 이건 조직위의 실수다라고 하고 넘기면 되는데, 보면 선수의 실수도 가끔 나와요. 최근에 봤을 때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선수 실수가 중국에서 탁구 개인전 유력한 우승 후보였죠. 중국의 왕추친이 32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 32강에서 탈락한 그 원인이 기자의 그 라켓을 밟은 실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원래 이 선수가 굉장히 탁구를 잘해서 3관왕까지 노렸던 선수였는데, 전에 열렸던 경기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라켓을 잠깐 놔두고 인사하고 기념 촬영하던 중에 취재진이 모르고 탁구채를 밟았죠. 거죠. 그래서 예비 탁구채라고 하죠. 그거를 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뭐 탈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탁구든 뭐든 이 구기 종목이나 이렇게 그 기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선수들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만약에 뭐 예. 양궁이다. 근데 이제 양궁 활과 활 시위를 갑자기 부러져 가지고 다른 걸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 루틴이 아마 또 망가지는 멘탈이 거니까. 망가지고 그래서 아마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 파리 올림픽 얘기는 아닌데 도쿄 올림픽 때 실수 때문에 선수가 올림픽에 아예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조지아 테니스 선수의 얘기인데 출전 자격을 분명히 얻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 신청하는 서류를 좀 누락이 된 거죠.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출전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경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뭐 강력 항의하고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가 옛날에는 지금은 조지아라 그러는데 사실은 네, 과거에는 그렇죠. 그루지아라고 맞아요. 아마 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터키도 튀르키예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가 사실 저번에 한번 우리 이 방송에서 한번 다루긴 했지만 유럽 국기 사실은 비슷한 거 많아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네.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뭐 검은색이 들어가고는 했는데요. 네. 아프리카는 또 검은색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땅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마 유럽 그 국민들도 아마 몇 가지 가져다 놓으면은 프랑스, 폴란드 뭐 이렇게 국기들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그 아마. 국기에서 별이나 달, 해 빼면 그렇죠. 거의 다 비슷해요. 네. 맞아요. 예. 아무것도 안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알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의 차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뭐 근데 이제 올림픽 조직위에서 사실은 네. 수백 개국에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검토하고 4년 거절하고, 수십 년을 예.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이긴 하지만 좀 뭐 아쉬운 실수죠. 이게 국가명도 사실 실수가 좀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바뀌잖아요. 네. 영토 분쟁으로 인한 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실수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올림픽을 보는 채널이 과거에는 뭐 TV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SNS까지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즉각 올려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져서 그걸로 인해서 뭐 자막 실수라던가 태그 실수라던가 이런 게 좀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나라 숫자가 이제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없을 거냐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지상파 몇 군데서만 중계를 하고 사실 저거 뭐지? 하고 나서 사실 그 다음날 방송이라든지 네. 신문에서 기사화가 됐는데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워낙 다양해지니까 순간적으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실수를 더 디테일하게 꼬집어내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그리고 돌려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공유할 수도 있고 네. 하니까 실수가 좀 더 그렇죠.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는 바로 듯합니다. 캡처해버리면 되니까요. 네. 올림픽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 나눠보죠. 네. 저는 이제 뭐 올림픽인데 올림픽과 또 다른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병역 특례 관련돼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네. 목요일 기준으로 사실은 펜싱이 남자가 3연패를 했습니다. 단체 금메달을 땄는데요. 거기 도경동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상대에 시상하는 모습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시상대에 올라가는 한 12명 정도죠. 그 네. 중에 유일하게 거수 경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도경동 선수인데요. 예, 그 소속이 국군체육부대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현역 군인인 군인입니다. 거예요. 네. 네네. 이미 입대를 해서 현역 군인이어서 거수 경례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믹스드 존이라고 하죠. 미디어 존에서 또 이제 그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충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물었죠. 마지막 충성이냐? 마지막이다. 왜 마지막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메달 마지막 따면 충성이- 바로 저녁인가요? 네네네. 바로 저녁은 아니고 네. 그 일정한 그 훈련소를 들어가서 입소를 하고 뭐 몇십 시간에 받고 사회 봉사라 그러나요? 수백 네네. 시간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병역을 했다는 아. 이제 그걸 가름을 해주는 이른바 소위 네.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군 면제죠.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는 금은 동 색깔하고 상관없습니다. 메달을 네. 따면은 병역 특례 혜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요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경동 선수가 사실은 펜싱 금메달을 따는데 결정적인 조커 역할을 했습니다. 5대0으로 이기면서 분위기를 확 휘어잡아서 왔죠. 그 마지막 충성이라는 거는 지금 저녁이 올해 10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8월에 전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개월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안 그랬으면 더 일찍 땄어야죠. 메달을. 이 경우는 그러니까 2개월이지만 그 최근에 저희 탁구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탁구는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신유빈하고 그 임종훈이 같이 이제 동메달을 따고 네. 격하게 포옹을 하고 했는데 네. 그 임종훈이죠. 네. 그 임종훈 선수는 입대가 한 20일 정도 앞두고 있었던 아직 들어가지 겁니다. 않은 경우죠. 입대를 앞두고 예. 있었는데 8월 20일인가 그때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동메달을 딴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은 색깔과 상관없이 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격한 포옹을 나누고 이게 이제 네. 군 면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이 임종훈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역 면제가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사실은 거짓말이다. 솔직하네요. 이런 내가 이상한가 싶었지만 대표팀 동료인 형이 신경 안 쓰이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줘서 인정하기로 했다.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정해놓고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했다. 사실은 우리가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3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18개월이라고 해도 병역 특례라는 거는 대개 우리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늦게 가면 뭐 20대 후반, 중후반에도 가는데요. 그 옛날에 그 전원철 변호사가 그 군 가산점 관련돼서 토론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도 우리 그 군 미필 또는 군필자들에게 회자되는 말입니다. 사실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 뭐 직업군인을 빼고 나는 군대 가서 사람이 되겠다 해서 뭐 해병대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성장기 한창 때 네. 2년 내 군대를 갔다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고 사실 가기 싫지 않습니까? 더구나 스포츠, 문화, 예술에서 한창 꽃피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군이라는 게 사실은 부담이죠. 많이 부담이죠. 그 탁구 끝나고서 저도 경기를 봤는데 그 남자 임 선수가 네. 끝나고서 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이게 경례라고 하죠. 그 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인인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가지 않고 정말 여기에는 감사, 기대 여러 가지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묻어난 인사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아까 저 박 부장이 왜 2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갑자기 2달 휴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쁨의 한 10배 정도의 기쁨을 그 친구는 이제 군대를 2달 빨리 제대 사실상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메달의 기쁨 그런 것도 사실 그게 제일 크고 네. 이제 뭐 부수적으로 오지 않나 싶을 때 기쁨 2배인 거죠. 그래서 그 신유빈 우리 지금 네. 탁구 신동인데 이제 지금 탁구 여자 이렇게까지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요. 신유빈이 별명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같이 동메달을 따서 네.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다. 네,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라고 틀린 말은 아니네요. 해서 신유빈이 이제 그 별명을 얻은 거죠. 근데 사실은 또 반대로 보면은 우리 그 사격에 공기권청 나갔던 혼성 경기에 나갔던 모 선수는 아깝게 4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4위를 하고. 그럼 군대를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근데 나이가 이제 뭐 군대가 예컨대 뭐 30까지다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또 다른 기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을 따면은 병역 특례가 되는 겁니다. 올림픽은 메달과 상관없이 동메달까지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도 못 갔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사실은 기회가 만약에 뭐 동메달이라도 땄었으면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놓쳐서 아쉽다는 게 야구, 있고. 축구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은 경기들이 특히 남자 선수들이 많은 경기들이 다 못 올라가서 그래서 과거에 LA 올림픽 때요. 그 김기희 선수라고 하네. 지금 아마 30대일 텐데요. 이 선수가 마지막에 4분을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4분 만에 전역한 선수라고 화제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거가 계산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점수 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 확신이 드는 상황이라면 저 같아도 같이 고생한 동료들을 생각하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메달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아, 들어요. 김기희 선수는 제가 정정을 하면은요. 네. 2012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아, 네. 당시 일본과 동메달 결정전이었는데요. 4분을 뛰고 네. 그래서 4분 만에 전역했다는 게 있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축구 선수로 유명한 손흥민 네. 선수가 사실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화제였습니다. 몇 분 뛰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네. 몇 분 뛰는 게 아니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기서 메달을 따야 병역이 면제되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래서 이때 네네네 한일전에서 2대1로 이기면서 금메달까지 따고 국위선양 개인적인 뭐 몸값 기량도 많이 상승하고 병역도 없어졌었죠. 이 병역 문제는 예전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인가 WBC라는 데에 이제 우승을 했을 때 없던 규정을 만들어서 병역 문제를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고 당시에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뭔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위선양으로 치자면 예를 들어 무슨 피아노 콩쿨 쇼팽 콩쿨에 나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어떤 그 연주를 선보여서 국위를 선양했는데 그 사람은 왜 안? 그 사람은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병역 특례는 그러니까 문화예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됩니다. 네. 순수. 순수한 문화. 그래서 우리 BTS가 이제 얘기가 되는 그 거죠. 논란이 있습니다. 국위선양으로서는 세계 최고, 한국 최고일 텐데 그렇죠. 왜 가야 지금의 되느냐. 어떻게 보면 글로벌 K 콘텐츠라든지 K 한국 한류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시는 대로 BTS 당시 입대 앞두고 논란이 되게 컸습니다. 네. 순수예술, 사회복무요원 이런 쪽은 되는데 자 대중문화 쪽에서의 병역 특례는 왜 없느냐. 그래서 뭐 법 개정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병무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불가능하죠.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피아노 콩쿨은 1등, 2등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몇 대 콩쿨은 그러니까 빌보드를 과연 빌보드 몇 위까지를 인정할 것인가? 그럼 1위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한 주 잠깐 1위 하다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1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얼마 전에 지난 6월이죠. BTS가 멤버가 7명인데 맏형 진이 있습니다. 그 6월에 먼저 제대를 했습니다. BTS는 7명 전부 지금 현역에 가 있고요. 내년 5월 되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내년 5월 되면 다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지금 정도 완전체 완전체로 아마 나오겠군요. 세계 순회 공연하고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병역 특례 관련돼서는 축구 관련돼서는 그래서 손흥민 케이스처럼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K리그의 유망주 중 하나죠. 지금 한 2006년생이니까 한 18살 정도인가요? 양민혁 선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소속이 강원FC인데요. 아마 축구 팬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선수가 조만간 토트넘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핫스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축하를 해줄 일이죠. 근데 그 다 손흥민도 지금 영국에서 뛰지 않습니까? 그 영국 팬들이 벌써 걱정합니다. 군대는? 얘가 오는데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올림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아시안 게임, 월드컵, 올림픽에서 4번, 5번의 기회가 있으니 그때 제발 메달을 따라.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글로벌로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면서 현지 팬들도 이미 다 아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군대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국이 또 다르게 유명 인사가 됐다고 그런 식으로 알려져게 됐다고 하나요?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가 동시에 나왔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격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거는 그 국민 기병제 때의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서 그게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병역 특례로 조금 재밌는 기록들을 소개를 드리면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메달을 따서요. 이미 병역 면제가 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아시안 게임에 요트에서 금메달을 딴 박성빈 선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13살이었습니다. 96년에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때 쇼트트랙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 지금도 우리 이름만 들으시면 아시는 김동성 선수가 당시 15살이었습니다. 15살에 이미 병역이 끝난 거죠.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양궁이 16살. 그다음에 2018년 평창 때
은메달을 땄던 정재원 선수가 16살. 가장 최근에 도쿄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던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도 금메달 따고 포효하고 김재덕 선수죠. 네네네. 네. 당시 17살이었습니다. 13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잘 느끼지 실감하지 못했을 것 같은 나이인데요. 자, 그리고 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나 몰랐던 걸 알았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남자 그 200m 자유형 수영 경기를 보면서 안 건데 이번에 그 수영장에 이렇게 수심이 2m가 좀 넘었답니다. 근데 세계 수영 연맹에서는 권장을 3m를 한대요. 최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깊이가 2.5m였는데 이번에 2.15m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 기록이 다 1초씩 늦어지더라고요. 수영을 할 때 물에 이렇게 하면 파장이 생기는데 바닥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게 세져서 전반적으로 기록이 1초 이상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우리가 수영 치는데 바닥이 2m인지 3m인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런 게 있었고요. 혹시 그런 거 없으신가요? 이번에 이거 보고 올림픽 보고서 처음 알았다 그런 것들. 저번에 한번 지난주에 저는 이제 그건 거죠. 시상대에서 네. 이제 국내 기업의 셀카를 찍는 거. 그다음에 뭐 고급 시계인가요? 뭐 어떤 오메가 시계를 경품으로 주는 거.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도 조금 논란이 있죠. 센강에서 수영 대회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남녀 동수 그러니까 올림픽 50대 선수 숫자가 50이죠. 예. 50대 52 숫자가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면 남녀 같이 하는 경기는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 같이 한다는 게 예를 들어 복싱이 여자 종목이 생겼는데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 그게 가능할 것 같은 종목이 10m 권총 사격 같은 경우는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남녀가 같이 경기를 했을 때 여자가 불리하거나 남자가 유리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뭐 양궁도 비슷비슷하겠죠. 양궁은 아무래도 좀 이 근력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도 그러니까 사격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대결을 하잖아요. 총이나 이 활의 무게를 느끼는 그 느낌이 남과 여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니까 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총은 보면은 무게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올림픽 중에 정도에는 남녀가 같이 출전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총을 잘 쏘는 남자나 여자가 아닌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이렇게 뽑는 그거는 경기를 아마 해봤으면 어떨까? 참가의 이를 두는 올림픽에서 네. 성별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성별이 사실은. 아니고 정말 1등 사람으로 1등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별도 어떨까? 이벤트로 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경 올림픽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데 왜 올림픽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멀리 그러니까 멀리죠. faster, higher, stronger,였는데 together가 붙었다면서요. 그렇죠. 뒤에 ER이 붙어서 그래서 이게 4개로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높게 뭐 더 강하게 함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아직 이제 중반에 접어든 것 같은데 한국 선수들이 지금 이미 목표와 금메달 5개라고 했는데 그걸 초과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백강용의 이슈백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